안녕하십니까. 기계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이 되겠습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의 안전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연삭기가 실기까지 잘 나오는 중요한 기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프레스도 기계 중에서 실기까지 잘 나오는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레스의 중요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의 종류는 좀 가볍게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프레스의 작업성에 대한 방호 방법에서요. 프레스의 본질 안전 조건이 나와 있다. 그죠? 자, 앞에서 기계의 안전 조건에서 근원적인 안전, 기본적인 안전, 기초적인 안전보다 가장 안전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 안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의 본질 안전 조건은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안전 기능을 내장하는 것, 기계 안에 안전 기능을 가진 거였죠. 이 안전 기능을 둘로 나누면 fail safe 기능을 가질 것, foolproof 기능을 가질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기계의 본질 안전 조건이었죠. 첫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프레스의 본질 안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가 가장 안전하다는 건, 프레스는 대부분 사고가 뭐냐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금형이 있고요. 금형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정되어 있는데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해요. 이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 손이 협착 끼이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질 안전은 뭐냐면 no hand, 손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in die. 금형 안에 손이 없는 게 본질 안전이에요.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게끔 텅 비워놓고 방호장치를 많이 다는 것보다 아예 금형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본질 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의 본질 안전 조건은 영어로는 no hand in die다. 그죠?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요거를 금형 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떠하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우를 부착하는 겁니다. 금형 앞에요. 우를 이렇게 쳐서 손을 못 넣게 하는 거다. 그죠? 안전우를 부착한 프레스 또는 프레스에 안전울 부착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금형을 쓰는 거예요. 금형 자체가 안전해서 손이 안 다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은 곤란해도 금형이 스펀지다 할게요. 스펀지 사이에서 손이 끼어봤자 다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금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손을 안 넣겠죠. 그죠? 그래서 전용 프레스 도입, 자동 프레스 도입인데요. 이 자동은 뭐냐면 자동 송급 배출 기구입니다. 집어넣고 빼내는 걸 사람이 안 하는 게 자동 프레스 도입이고요. 전용 프레스는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스가 가장 안전한 본질 안전 조건, no hand in die, 금형 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죠. 안전울 부착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금형 사용, 세 번째 전용 프레스 도입, 네 번째는 자동 프레스인데요. 자동 송급 배출 기구가 있는 프레스 사용, 이렇게 네 가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프레스는 이렇게 no hand in die가 아니라 hand in die,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방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손이 안 들어가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사고를 막아주는 방호 장치죠. 이렇게 방호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건 이게 no hand in die가 아니라 hand in die다.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의 방호 장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고요. 프레스의 방호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사실은 노동부 고시에서 프레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삭제되고 없긴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기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일행정 1정지식입니다. 슬라이드가 한번 이렇게 일행정, 한 바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일행정이죠.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행정 1정지식 프레스인데요. 요거를 크랭크 프레스다라고 합니다. 적합한 거는 양수 조작식, 게이트, 가드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 길이가 40mm 이상 SPM이죠. 스트로크 퍼 미니트. 그래서 요거는 분당 왕복수를 뜻해요. 분당 1분에 왕복하는 횟수가 120회 이하다. 그죠? 요거 볼게요. 행정 길이라는 건 슬라이드가 위에서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 길이가 40mm보다는 이상이다. 40mm보다는 이상이다라는 건 이게 길다는 거죠. 아무래도 길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분당 왕복 횟수 SPM은 120회 이하다. 분당 120회 이하로 움직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요 두 가지는 속도가 어떠하다? 속도가 느리다는 걸 뜻합니다. 1분에 120회 이하로 왕복하고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40mm보다는 커야 된다. 이상이다라는 건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행정 길이가 길다는 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속도가 느린 두 가지는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암기하실 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이렇게 적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공급하니까요. 손이 들어오니까 쳐내요. 손 쳐내기식. 손을 줄을 연결해서 끌어내요. 수인식. 그죠? 그래서 행정 길이 40mm 이상 실기에는요. 이게 앞으로는 이게 완전히 이제 조금 출제가 안 된다면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기출에 제법 있습니다. 행정 길이 괄호하고요. 40mm 이상 SPN 괄호하고 120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손 쳐내기식, 수인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드가 작동 중에 정지가 가능하다.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다 이렇게 갑자기 급정지할 수 있다는 건 급정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정지 기능이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광전자식. 이 광전자식은 센서가 감응한다 해서 이거를 감응식이다라고도 합니다. 양손으로 버튼을 조작하는 양수 조작식. 이 두 가지는 급정지 장치를 가집니다. 자, 마찰 프레스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크랭크식 프레스, 요거를 기계식 프레스라고 하는데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찰 프레스는 전자 프레스인데요. 이렇게 마찰 프레스에는 쓸 수 있고 크랭크식 프레스에 사용이 불가능한 건 센서가 감지하는 광전자식 또는 감응식이다. 그죠?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 프레스 방호 장치의 특징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수 조작식은 자, 일행정 1정지식. 한번 내려왔다가 한번 잠시 정지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누름 버튼. 버튼이, 프레스를 움직이는 버튼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양손으로 누른 버튼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두 손으로 누를 때만 기계가 동작한다 해서 양수 조작식이고요. 두 손으로 누르다 한 손이라도 떼죠.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는 정지합니다. 이렇게 떼어냈을 때 슬라이드가 내려오다 정지하기 때문에 요거 뭐를 가지는 거다? 급정지 장치를 가진다. 그죠?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른 버튼 상호 간의 내측 거리입니다. 버튼과 버튼과의 안쪽 거리죠. 그죠? 300mm 이상이에요. 300mm면 30cm잖아요. 자, 왜 이렇게 띄울까요? 300mm를 띄우는 이유는 적어둘게요. 한 손으로 조작을 금지하기 위해서예요. 한 손 조작 금지. 예를 들어 버튼이 한 10cm 떨어져 있다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눌러요. 놀고 있는 손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고를 냅니다. 근데 한 30cm 떨어졌는데 한 손으로 누를 수 없잖아요. 반드시 두 손으로 누르게끔 한 손 조작을 금지하기 위하여 버튼의 상호간 내측 거리는 300mm 이상 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또 실기까지 갑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계산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개구부 치수. 그죠? 개구부 치수 공식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가드일 때는 y는 6 플러스 0.15x, x가 안전거리였습니다. 보호망이나 전동체일 때 y는 6 플러스 0.1x 있었죠. 그죠? 두 번째, 회전 속도 공식이 있었습니다. 연삭기에서 회전 속도였다. 그죠?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 n이었어요. 이때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직경의 단위는 뭐다? 밀리미터다. 속도의 단위는 뭐다? 미터 퍼 미니트다. 그죠? 요거 두 가지가 실기까지 나온다 했고요. 세 번째 공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프레스 전단기 방호 장치에서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해도 되고요. 밀리미터는 아무거나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또는 밀리미터는 1600 곱하기 초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똑같죠? 센치고 밀이기 때문에 160 되고 1600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전거리 D는 160 곱하기 프레스 작동 후에 작업 전까지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내가 급정지 버튼을 두 손으로 누르다 손을 뗐죠. 내려오던 슬라이드가 급정지해야 되는데 이때 안전거리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그랬죠. 버튼을 만드는데요. 기계 바로 앞에 버튼을 만든다면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손가락이 조금 앞에 들어가면 손이 잘려버려요. 협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 안전입니다. 두 손으로 반드시 버튼을 누르게 하되 기계에서부터 버튼까지 띄워요. 이만큼 간격을 띄워요. 그래서 내가 누르다가 손가락이 좀 안에 들어가도 기계의 위험점이 훨씬 더 뒤에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거리는 바로 프레스의 위험점, 협착점이죠. 그죠? 하고 안전장치죠. 누른 버튼 간 설치하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스가 내려왔을 때 협착이 일어나는 이 부분하고 버튼까지 떨어진 거리가 안전거리 됩니다.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프레스가 작동하고 작업 전까지 도달하는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시간이죠. 그죠? 초를 해주시면 됩니다.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양수 기동식이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 양수 조작식은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있는데 버튼 두 개를 두 손으로 누르다가 한 손을 떼면 슬라이드가 내려오다 급정지하는 게 양수 조작식이에요. 근데 기동식은 급정지 장치가 없습니다. 급정지 X. 앞에서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방호 장치는 양수 조작식하고 센서가 감지하는 광전자식이다 했거든요. 양수 기동식은 버튼에서 손을 떼요. 내가 여기서 버튼에서 손을 떼니까 슬라이드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버튼에서 손을 떼서 위험점 안에 손을 넣으니까 슬라이드가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하사점. 중간에 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버튼에서 손을 떼고 위험점에 접근했을 때 슬라이드는 이미 하사점, 바닥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착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계가 내려오는 속도하고요. 버튼 간 거리를 좀 더 띄어서 이 속도가 더 그죠? 사람이 손을 집어넣는 것보다 속도가 더 그죠? 빠르게 내려와서 중간에 협착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양수 기동식이고요. 양수 기동식은 슬라이드가 급정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수 기동식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는 건 요겁니다. 네, 안전거리 계산 공식입니다. 역시나 기계의 위험점에서 버튼까지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밀리미터로 기억하시려면 통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양수 조작식은 그죠? 안전거리 밀리미터는 1600 곱하기 뭐였냐면 시간 초를 주어진 시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양수 기동식은 안전거리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TM인데요. 이때 TM은 뭐냐면 슬라이드가 바닥이죠.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미리세컨드입니다. 미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양수 기동식은
미리미터는 1.6 곱하기 1000분의 1초. 아예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공식은요.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 클러치가 3개면 3분의 1, 4개면 4분의 1이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이건 공식이니까 이제 암기하셔야죠. 그죠? 요거를 묻는 거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이렇게도 나옵니다. 클러치 개소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매분 행정수니까 요건 그냥 간단하게 SPM분의 6만이다. 요거 외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옆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클러치 맞물림 개수가 4개입니다. 그리고 매분 왕복수 300 SPM의 동력 프레스기 양수 기동식이다 해놨습니다. 그죠?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 볼게요. 양수 기동식에서 안전거리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뭐였습니까? 1000분의 1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 분의 1이죠. 그죠? 클러치가 4개니까요. 1.6 곱하기 4분의 1. 뒤에 플러스 2분의 1 공식에 있었고요. 자, 매분 행정수 SPM이잖아요. 분의 6만입니다. 그래서 SPM이 300 SPM이다 나왔죠. 분의 6만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아까 밀리미터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식만 암기하시면 대입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요거는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을 하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기계를 급정지시켜요. 기계가 급정지 된다라는 건 이거 무슨 장치를 가진다? 급정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하는 부분이에요. 이 양쪽 부분에 이렇게 센서를 딱 설치해 놨습니다. 센서에서 두 줄로 이제 광선이죠. 빛이 이렇게 쫙 나온다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는 빛이 연결이 쫙 되겠죠. 근데 내가 손을 쑥 집어넣으면 손 때문에 빛의 일부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해 버리면 기계가 센서가 감지를 해서 기계를 뭐 시킨다? 급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광전자식도 되고요. 센서가 감지한다 해서 이거를 감응식이다 라고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기억해야 되는 거 역시나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앞에서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거 장치를 가지는 방호장치 앞에서 뭐 있었죠? 그죠? 양수 조작식 있었죠. 두 손으로 버튼을 누르다가요. 한 손이라도 버튼에서 떼게 되면 슬라이드가 급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금방 광전자식 요 두 가지가 급정지 장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 조작식하고 광전자식의 안전거리 계산 공식이 똑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하나로 외우시는데요. 안전거리 D 밀리미터는 1600 곱하기 뭐다? 초다. 그죠? 그럼 앞에 거 같이 연결해서 적어놓고 외워볼게요. 양수 기동식 있었잖아요. 그죠? 요건 뭐였습니까? 안전거리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1000분의 1초다. 그죠? 나중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아예 시간의 단위를 넣어서 외워버리시면 되겠죠. 그죠? D는 양수 조작식하고 광전자식은 안전거리 밀리미터는 1600 곱하기 초입니다. 양수 기동식은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1000분의 1초고요. 요건 다시 말하면 1.6 곱하기 클러치 개수죠. 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SPM이죠. 그죠? 6만이다. 이게 공식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천내기식이 뭔가 볼게요. 요거는 영어로는 스위프 가드입니다. 가드라는 건 이제 신체가 위험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죠. 스위프가 쳐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손천내기식이 스위프 가드식이다. 때로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작동에 연동시켜서 위험 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란색 글자들을 한 번씩 나오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자, 여기에서 손쳐내기식 게이트 가드가 있고요. 자, 손쳐내기식이 그림이 혹시 있나 한번 볼까요? 손쳐내기식이 있네요. 여기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 봉에 이렇게 손쳐내기 판이 달려 있어요. 기계가 움직일 때 손쳐내기 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이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면 이 봉이 왔다 갔다 하는 구역 내에 들어가면 손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손을 뒤로 빼내게끔 하는 게 손쳐내기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인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람의 손목을 줄로 딱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 때문에 손이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계가 움직이면서 사람 손을 이만큼 들어가면 자동으로 뒤로 당겨요. 끌어내도록 하는 게 수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인식을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풀, 당기다. 아웃, 밖으로 당겨내다 손을 그죠? 그래서 수인식, 풀아웃식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슬라이드하고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당 시에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작업자 손을 당겨요. 내려올 때 손이 끼잖아요. 그때 밖으로 손을 당겨주는 게 수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필기용이니까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끈의 재료, 요거 직경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가드식입니다. 신체를 보호하는 가드인데요. 이 가드가 게이트, 문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 앞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 부분이 동작되지 않아요. 기계가 안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기계가 위험할 때는 가드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이 안전하게 닫혀 있을 때만 기계가 움직이고요. 기계가 움직일 때 닫혀 있는 문은 열리지 않는 구조가 게이트 가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광선이 양쪽에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손이 광선을 차단하면은 슬라이드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이죠. 그 다음에 버튼이 딱 있습니다. 두 손으로 버튼을 반드시 조작해야 되고요. 한 손이라도 떼면 기계가 급정지합니다. 양수 조작식. 요 두 개는 급정지 장치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요 내측 버튼 간 거리는 30cm죠. 300mm 이상 떨어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한 손 조작을 금지한다 그랬죠. 자, 이제 게이트 가드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이 닫혀 있을 때만 기계가 작동합니다. 여기도 이제 문으로 닫아놨다. 그죠? 이게 게이트 가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손쳐내기식, 수인식까지. 요까지가 프레스의 방호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프레스 방호장치 종류의 특징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어떤 조건일 때 어떠한 방호장치 쓰는지, 그 다음에 안전거리 계산 공식,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목에서 살펴봤죠.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는요. 사고 나기 전에 슬라이드가 정지만 한다면 사고를 막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탑 기능을 다 모아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전체를 스탑하는 겁니다. 그죠? 또 스탑이다 그랬죠?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탑 기능도 안전하게 하는 거지만 나머지 5가지 방호장치 있었죠? 그 다음은 방호장치를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방호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한 부분을 보자 그랬죠? 금형 있는 부분이 협착점이 존재하는 위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금형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기는 금형이 아니라 잘라내는 칼날이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전단기는 칼날하고 테이블이 평행해야 합니다. 전단기는 칼날과 테이블의 상태를 보자. 이렇게만 하면 벌써 5개고요. 만약에 전단기를 빼고 적으신다면 자, 아까 방호장치 다음에 금형도 봤지만 이 위험한 슬라이드나 칼날에
위험 방지 기구가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방호장치 점검하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나 칼날에 있는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도 보자. 요거 넣으시면 좋죠. 나머지 추가입니다. 그죠? 크랭크 쭉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이나 연결나사가 풀리지 않았나 연결봉 및 연결나사 풀림 유무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형의 안전화입니다. 금형을 처음 부착, 그죠? 끼울 때고요. 해체, 뜯어낼 때죠. 조정,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 작업할 때입니다. 근데 아예 적어둘게요. 수리는 X입니다. 왜냐면 이 금형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때만 금형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끼우는 부착이나 뜯어내는 해체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할 때고요. 수리 작업은 해당되지 않는 게 뜯어내서 밖에서 수리해서 부착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리는 X다 보시면 됩니다. 신체 일부가 위험점 내에서 슬라이드가 불시의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블럭을 설치합니다. 그죠? 자, 안전블럭이 뭐냐면요. 지금 기계는 정지를 시켜놨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금형을 끼워야 되는데요. 기계는 정지를 했지만 이 슬라이드가 내가 이 안에서 작업하는데 불시에 떨어진다면 내가 끼는 사고 나죠. 그때 자, 이게 안전블록이에요. 그죠? 벽돌 같은 고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고인목 같은 그죠? 요 부분에 요렇게 딱 예,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못하게 내려와도 슬라이드가 여기까지만 딱 내려오고요. 이 공간이 비게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안전블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블록은 꼭 프레스만은 아니고요. 기계를 들어 올리고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이제 기계가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역할이죠. 안전블록을 전부 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형의 수리 작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참고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출제되는 건데요.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스의 설치 시 점검사항, 수공구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금형 표시사항도 간혹 나오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프레스 전 단계 안전이 끝이 났습니다. 프레스 전 단계 안전 부분에서는 방호장치 있었습니다. 그죠? 특징하고요. 특히나 안전거리 계산하는 공식 정도 이번 시간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